송호쌤 눈이 너무 높아서 결혼 못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제가 접수했어요. 저기 방금 듣고 왔습니다. 연세나루의 민 땡땡 선생님께서 저한테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 누구누구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보냈군요. 아우, 저희끼리는 거의 뭐 신경이 연결돼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거기다 얘기하는 순간 나한테 바로 들어와. 직통으로 들어오거든요. 조심하시라고 전해주시고. 근데 중기쌤이 직접 송땡땡 학생이 지금 무슨 거 하면서 쌤이 직접 다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내용인지.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걸 제가 또 가만히 둘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 참고로 엊그저께 누구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대전 왔다 가셨는데 저 결정사 등록하고 가셨어. 네? 결정사라고 아시나요? 결혼정보 사이트. 결혼정보 사이트에 나 등록됐어. 나 팔려가게 생겼어 얘들아. 자, 어떻게 야 돈이 어마무시한데 그거를 어떡하지? 빨리 자만추를 해야겠습니다. 포기해요, 자만추. 뭐라고요? 자만추는 포기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지금 자만추를 빨리 해야 제가 안 팔려갈 수 있어요. 아직 조금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약간 3주 그거 유예 기간 둔 것처럼 부모님이 3주 정도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7월 말에는 꼭 등록하라고 저한테 언지를 주고 가셨고 상담도 다 끝내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나에 대한 프로필을 그쪽에다 넘기고 왔대. 화끈하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갑자기 전날에 12시가 지난 시간에 나한테 카톡으로 내일 시간 되니? 이러더라고. 네? 점심이나 먹자. 그래서 점심 먹었는데 점심 먹으면서 여기 두 군데 왔다 갔다 했거든? 이러면서 다 얘기했어. 그래서 나한테 거기서 여자 몇 명을 또 심지어 벌써 소개시켜줬어. 이러면서 나한테 보여줬거든. 근데 또 마음에 안 드셨죠? 얼굴은 안 봤어. 나 아무것도 못 봤어. 그냥 엄마 아빠만 보고 온 거야. 제가 결정사라니 약간 조금 자괴감이 듭니다. 나 결정사 절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괜찮다 하니까 저도 모르게. 자, 아무튼 딴소리 그만할게요. 이상한 소문이 퍼진다는 걸 제가 방금 전에 인식을 해서 괜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몰라. 또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사람 만나면 선생님 또 3달 만에 또 결혼할 수도 있어요. 오? 그럼 저희가 직접 가서 예, 오십시오. 초대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뷔페 드시고 하십시오. 자, 빈칸 넣기입니다. 빈칸 넣기. 자, 빈칸 넣기는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 필기하세요. 첫 번째 빈칸 넣기. 여러분들이 맨날 하던 대로 풀지 말라고 지금 필기를 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주제 파악. 자, 주제 파악부터 당연히 하셔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야. 주제 파악을 해야지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주제 파악을 할 때 사실 앞에 뭐 21번, 20번 때 저 주제 요지 고를 때랑 똑같은 원리인데, 그럼 주제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 이 글의 소재와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돌고래가 똑똑하다의 소재도 뭐야? 돌고래겠지. 돌고래가 소재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돌고래가 똑똑하다. 그거 돌고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똑똑이죠. 똑똑이. 이게 합쳐지면 주제거든. 근데 자, 돌고래가 똑똑하다라는 말할 때 이제 사실 이 지문을 찾을 때 주제 찾을 때 소재는 되게 금방 나옵니다. 보통 1에서 2 첫 번째 문장에서 혹은 늦어도 두 번째 문장 안에서 발견이 돼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돌고래가 똑똑하다라는 글을 써야 되는데 돌고래가 초반부에 안 나오면 안 돼, 당연히. 그지? 근데 글쓴이의 생각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운 좋으면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에도 나올 수 있고 끝에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재에 대한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중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주제 파악이고요. 두 번째는 자, 이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빈칸 포함된 문장,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빈칸이 어디 있어? 여기 마지막에 있죠.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 문장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물론 얘는 너무 짧아서 쉽긴 하겠지만, 길어도 빈칸 포함된 문장을 보셔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는지, 저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겠는지를 일단은 이 글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 저 밑줄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물어보는 거였는지, 그치?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가요. 자,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을 쓸게요. 이거는 함정 조심. 함정입니다. 트랩. 함정 조심.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hardly가 뜻이 뭐죠? hardly가 뜻이 뭐죠? 자, 거의 뭐뭐하지 않는입니다. 사실 부정어예요. 거의 not의 의미랑 가깝습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밑줄이 쳐져 있는데 거기 앞에 hardly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말이 들어갈 때 hardly가 붙었으니까 반대로 써서 넣어야 돼. 그죠? 근데 이게 hardly가 내신에서도 자주 함정을 파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죠. 자, 근데 hardly랑 같은 녀석들 누구 있었어? 응? 채원아, 네? 뭐 있었어? hardly 말고. rarely. rare가 원래 희귀한이란 뜻이지만 ly 붙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얘도 거의 뭐뭐하지 않은 not의 의미예요. 또 뭐 있어? bear은 원래 헐벗은, 맨 이런 뜻이야. 그래서 bare eye 하면 맨 눈, 맨 몸, 맨발 이런 뜻이죠. 근데 bear에다가 ly를 붙여버리면 이것도 거의 뭐뭐하지 않는 부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hardly, rarely, barely. 자, scarce도 원래는 이거 외워야 돼. scarce는 많이 나오죠. 부족한이라는 형용사인데 거기다가 ly를 붙여주면 그냥 not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오총사거든. 하나 더 써야 돼. seldom까지. 얘들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 부정어입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잘 하시고요. unless,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be likely to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be unlikely to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함정 조심하라고. 이건 내신도 마찬가지야. 함정 조심하라고. 의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 이렇게. 그러니까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대략적인 거, 밑줄이 여기 처음에 있을 수도 있고 초반에 있을 수도 있고 중반에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잖아. 초반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주제일 겁니다. 초반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주제일 겁니다. 밑에 있는 걸 이해해야 위에 고를 수 있어. 보통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중간에 있는 녀석들은 보통 뒷문장 중요. 뒷문장이 좀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거. 힌트가 뭐 100%는 아니지만 바로 뒤에 여기 있는 정보가 굉장히 위에 있는 말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뒷문장이 좀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뭐 주제인 경우들 꽤 많죠. 따라서, 그러므로 하면서 주제인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 더 추가, 추론까지. 추론이 나오면 좀 어려워집니다. 추론이 나오면 좀 어려워져요. 추론은 뭐냐? 주제문이 딱 있는 건 아니야, 고를 때. 대신에 추론은 그런 거 있지. 뭐 예를 들면 1 더하기, 이건 안 써도 돼. 1 더하기 1이 2야. 그럼 1 더하기 2는 뭐야? 3이야. 1 더하기 3은 뭐야? 4야. 그럼 1 더하기 4는 뭘까? 이게 추론이지. 규칙성을 찾아서 내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면 여기다 나는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 이게 추론 아니겠어? 그지? 추론은 근데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위에서 그 문장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론은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해결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속어법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속어법.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은 속어법으로 푸는 게 맞아. 영어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닌 건 지워야 돼. 절대 아닌 건 지워야 돼. 속어법은 절대 아닌 건 지워야 돼. 근데 애매하거나 그러면 지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일단 확실하게 아닌 거 이유를 대면서 지워야 돼. 이유가 없이 지우는 건 느낌으로만 지우고 있으면 그건 잘못됩니다. 알았지? 이유가 있어야 돼, 지울 때. 내용이 반대라든지 주제를 골라야 되는데 예시를 갖다 썼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속어법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좀 많이 쓸 거고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자, 근데 빈칸 추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4개 문제고 31번부터 34번까지 나오는 이 4개의 지문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 정도씩만 틀리고 있다 하면은 1등급을 노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개 이상 틀리고 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1등급이 못 됩니다. 2등급, 3등급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2개 정도씩 틀리면.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4문제씩 나오겠지만 요 중에 하나씩 좀 틀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갔으면 좋겠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거거든. 쉬운 것도 분명히 있어. 뭐 이게 빈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쉬운 애도 조금 섞였을 텐데 내가 만약에 4문제 기준 자꾸 뭐 2개 이상 틀리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연습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잘하면 고득점 맞을 수 있어요. 얘가 잘 되는데 앞에 그 쉬운 유형들이 안 풀릴 리가 없거든.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는 연습을 할 건데, 자, 일단 요 대략적으로 적었죠?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주문하는 거야. 계속 문제 풀 때마다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여기 빈칸이 있는 여기다가 한글이든 영어든 아니면 밑줄 쳐서 화살표를 하든 내가 여기다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꼭 쓰십시오. 위에 이 말 하고 밑줄 친 다음에 이거 화살표를 해도 돼. 이거 얘가 기준일 거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기준이 이걸 거야. 근데 이게 100% 밑에 있는 걸로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얘가 효용이 돼요. 가장 가까운 걸 고르는 거니까. 기준이 없이는 여러분 답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치? 답이다 라고 하는 걸 고르는 것보단 답이 아니다를 고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닌 거 지워내면서 하나씩 보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둘 다 여기 빈칸에 어떤 말을 들어가야 될지를 한글이든 영어든 밑줄을 쳐서 올려치든 해서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해서 치든 기준을 잡고 답을 고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주십시오. 내가 확인할 거야. 물어볼 거야. 너 이거 밑줄 뭐라고 썼어? 뭐라고 쳤어? 뭐에 밑줄 쳤어?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지금부터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 2번 지금 한번 빨리 풀어보자. 시간은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네? 40초 남았어요. 자, 답 고르시고요. 끝났거든요, 3번이. 그러니까 지금 1분 30초씩 드린 거야. 근데 원래 빈칸 추론이 어려운 지문도 있긴 있어.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2분이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분, 모든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 2분 30초가 넘어가면 안 돼. 너무 그 한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그거 하다가 다른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2분 30초가 안 넘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안 느껴지지만 대충 요 정도면 몇 분이 지났겠구나. 좀 체감을 좀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봅시다. 자, 1번. 자, 1번에 나는 손들어. 1번을 골랐다. 2번을 골랐다. 3번을 골랐다. 4번을 골랐다. 5번을 골랐다. 손 안 드는 놈들은 뭐예요? 몰라. 정현이 뭐 골랐어? 못 아니 1번, 2번은 골랐어? 네? 2번은 골랐어? 네? 2번은 골랐어? 오씨, 인경이 골랐어? 모르겠는데. 몇 번? 오케이. 허허, 해보자. 자, 1번부터. 자, 그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약간 팁인데, 이건 뭐 사람마다 달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초반에, 밑줄이 초반에 있었으면은, 빈칸이 초반에 있었으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읽으면 돼. 그죠? 그래서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마지막에 있잖아. 저는 여기 있는 애부터 먼저 읽을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꼭 지금 제가 강요한 건 아니야. 나는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읽는 걸 좋아한다. 그게 잘 풀린다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요거부터 읽어도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거라는 걸 알고 계시네요. 순서랑 삽입이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숙제가 아니라 오늘 할 거야. 네? 자, 보겠습니다. 자, ensure 요약하면이란 뜻이거든요. 요약하면. 그럼 요약하면이라는 말은 이 글의 핵심이야. 특히 마지막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혹은 지금처럼 요약하면, 그러므로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러면은 주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야. 그럼 위에 있는 말들이 다 뭐야?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단어가 이렇게, 근데 밑에 보기에 보면 단어가 짧지. 단어가 짧으면 저는 사실 얘부터 먼저 해석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넣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밑에처럼 단어가 조금 길어지면 저는 안 합니다. 단어가 짧으면 가능하고요. 왜냐면 위에서 어느 정도 해석하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 모르는 단어 있니? 1, 2, 3, 4번에서? 모르는 단어 뭐 있어요? 2번 innocent. 얘가 약간 순진한, 순수한, 근데 무죄의. innocent는 순수한, 무죄의 이란 뜻도 있습니다. guilty가 이제 유죄이라는 뜻이고요. 유죄이라는 뜻이고. 또 질문. 모르는 단어? 자, 읽을 줄 알아야 돼. ambitious 라고 있습니다. ambition이 뭐죠? 야심, 야망 이런 거죠. ambition. 근데 OUS 붙었으니까 형용사겠죠. 야망이 있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야망이 있는. 또 질문 없습니까? 해볼게요. 자, 어쨌든 내가 어떤 사람이지만, 나의 의도가 뭐라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만 찾으면 돼. 그치? 자, 나는 incapable of. 자, 뭐 할 수 있어? 자, in이니까 할 수 없어요. 자, 이런 거 조심하라 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in이 붙었으니까 할 수 없다야. taking anybody's word.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take가 받아들이다, 가지다, 빼앗다 뜻이 많아. 어쨌든 여기 있던 걸 이렇게 이쪽으로 가둔다 한다는 느낌이 take야. 알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근데 가져가는 것을 할 수 없다. 받아들이는 것을 할 수 없다. 뭐 어울리는 걸 하면 되죠. as it is 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둬. as는 뭐뭐한 대로란 뜻으로도 많이 쓰죠. 뭐뭐한 것처럼 뭐뭐한 대로 이건데 자 it 뒤에 is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지 일형식 동사 쓴 거고 있다야 있다. 그래서 이렇게 as it is를 사실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외워주면 좋긴 해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고 해석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의 말을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즉, 자 이렇게 즉 이런 표시가 나오잖아. 옆에다가 써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는데 옆에 이렇게 찍 기어지거나 세미콜론 이렇게 지어지거나 콜론 이렇게 들어가잖아. 사실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관계는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고 약간은 부연 설명 쪽에 가깝습니다.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 만약에 앞에 있는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뒤에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말이 이해가 안 돼. 앞에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치? 뭐 둘 다 이해되면 더 좋고요. 그치? 자, 그걸 어느 정도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는 뭐 해야 돼? 봐야 돼. 내 스스로 봐야 돼. 됐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If 만일 내가 read 읽는다면 a quoted source야. quote가 뜻이 뭐죠? 인용하다. 인용하다입니다. 근데 PP니까 인용된 소스야. 소스가 원천이란 뜻인데 a source of water 뭐야? 물의 원천이니까 물 수원. 물이 나오는 곳을 수원이라고 하죠. 아니면 a source of food는 뭐야? 음식이 나오는 곳이죠. 음식원. 얘는 뭐야? 인용된 소스, 자원, 것,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만일 인용된 것을 책에서 읽는다면 나는 have to read,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소스를 뭐로부터? from which the quote is taken. 그 quote, 인용이 is taken. 자, 받아들여진 그런 곳으로부터 나는 원천을 읽어야만 합니다. 질문할게요. I have to read the source from which the quoted is taken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계적인 해석을 원하는 게 아니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거면은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거를 해석해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제가 노란색을 친 게 무슨 말입니까? 은찬아, 얘가 지금 내가 해석했잖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인용된 것의 원천을 찾아봐야 그게 어떤 말이랑 같은 말이야? 앞에 어떤 말이었지? I have to see for myself.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가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써주지 않아요. 계속 같은 말을 다른 말로 써줘. 유사개념어라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들어봤니? 유사개념어? 같은 말을 똑같이 써주지 않아요. 계속 다른 말로 써줘요.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얘도 이거를 첫 번째 문장을 잘 읽고 뒤에 거를 연결시키면서 이어야 돼. 왜? 여러분, 모든 글은요, 모든 글은 중요해. 첫 번째, 모든 글은 소재 관련입니다. 글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모든 글은 소재 관련이야. 지금 만약에 이게 주제문이었으면, 이게 그 어떤 하나의 글이면 주제가 있으면 그 소재와 그 글쓴이의 생각이잖아. 돌고래는 똑똑하다 했으면 모든 글은 다 소재 관련, 즉 돌고래에 관련된 이야기여야 되고, 두 번째, 모든 글은 다 뭐여야 돼? 주제 부연 설명입니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한 문장 해석 안 된다고 해서 뭐 못할 것도 없어요. 그치? 앞뒤 맥락 긴밀하게 연결하니까, 자, 세 번째는 앞뒤 긴밀하게 연결해요. 즉 앞에 하나 내가 한 문장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괜찮아요. 이거는 그 뒤에 있는 문장 가지고 유추가 가능하고 앞에 문장 가지고 유추가 가능해.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내가 방금 해석했지만 내가 그 소스를 읽어야만 한다. 그 인용에 받아들여진 것으로부터의 소스를 읽어야만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안 돼. 앞에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나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직접 보는 거거든. 그럼 만일 내가 인용된 소스를 책에서 읽는다면 저기서 인용된 소스가 뭐야? 다른 사람의 말 아니야?
인용된 소스가 다른 사람들의 말 아니야? 인용된 거잖아. 뭐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해보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 남의 말이야. 그 남의 말을 근데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책에서,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직접 봐야 돼. 내가 직접 읽어야 돼. 그 소스를, 인용이 받아들여질 그 소스를, 원본을 내가 직접 봐야 돼. 그 소리야. 자, 이게 이해가 되면은 밑에 똑같아요. 그리고 그 소스가 인용을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면 나는 또 동기부여될 거야. 만약에 빈칸이 여기 뚫려도 돼. 그럼 무슨 말 들어가면 돼? 빈칸이 여기 파란색으로 뚫려면 내가 직접 찾아볼 거야 라고 하는 걸 고르면 된다고. 추론하면서 읽어야 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 써? 원본을 발견할 거래. 발견할 것으로 동기부여된대. 원본 찾으려고 할 거란 얘기지. 지금까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경 써야 돼.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걸 찾아야 돼.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는 사람이야. 그치? 계속 If I ever finally, 내가 마침내 get to the originator. 자, get to는 어디에 도달하다 라는 뜻이 있어. 도착하다. 만약 내가 마침내 그 originator, 그 원본을 만든 사람이겠죠. 그 아이디어에 대한 원본을 만든 사람을 내가 도달한다면 나는 are driven. drive가 뜻이 뭐죠? 운전하다는 아시겠고, 그 말고 drive가 뜻이 뭐가 있어? 아니야. 쓰세요. 뭐뭐를 이끌다. 진짜 많이 나와요. drive는 이끌다야. You drive me crazy. 넌 날 미치게 만들어. 미치게 이끌어. 이런 표현인 거니까, 그지? drive는 이제는 운전하다는 거의 안 쓸 거고 이끌다란 말로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하게 이끌려지게 될 거야? 공부하도록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그 방법을 연구할 거래. 지금 이것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계속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만일 가능하다면, is possible, 만일 가능하다면 I try to discover, 나는 발견하려고 노력해요. observation, 그 관찰을요. 어떤 관찰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lead, 이끄는 거죠. 그 사람을 어디에? 특정한 어떤 결론으로 도출하는 게 하는 그런 관찰을 나는 발견하려고 노력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결론을 도출하게 됐지를 관찰을 자꾸 발견하려고 노력한대. This is time consuming. 이것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는 작업이고 굉장히 tiring. tired는 피곤한이라는 느낀 거고 tiring은 뭐야? 피곤하게 하는 거지. 이건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근데 no question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여러분, question 자꾸 질문이라고만 알아두지 마. 또 무슨 뜻 있어? 이의를 제기하다. 의문도 괜찮고요. 그죠? 이제는 질문보다는 의문, 이의를 제기하다. 요 뜻이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그냥 구거든요. 뭐라고 하면 돼?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피곤해. 그러나, 자 여러분 뭐든지 그러나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식입니다. That satisfies me. 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식이래. 그럼 나는, 요약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자, 이제부터 속어법으로 푸는 거야. 지금 여기를 얘가 지금 약간 내가 볼 땐 추론이거든요. 추론이야 지금. 근데 추론치고는 되게 쉽게 나온 편이긴 합니다. 그죠? 주제문이라기보다는 추론이야. 지금까지 이 사람이 쭉 열거했던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골라내야 되는 거거든. 자, 뭐를 풀라고 했어? 추론일 때는 속어법을 풀라고 했었지. 하나씩 지워가는 거야. 1번, 난 관대한 사람이야. 맞아, 틀려. 관대한 거는 뭐야? 다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허용해주고 용서도 하고 이런 사람이야. 맞아? 아니잖아. 2번, 이노센트. 야, 순수하고 무죄인 거야? 아니야. 앰비셔스. 야망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야망 있는 사람이야? 애매하면 체크하셔도 돼.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넘어가. 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사람이야, 내가? 원본을 찾아다는데? 아니지. 큐리어스. 어떤 사람이야? 호기심 있는 거. 맞아, 틀려. 얘라고. 그러니까 기준을 발견을 해놓고, 사실 여기서 기준 찾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이거는 추론이라서. 하지만 위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건 얘야. 이유가 있어야 돼. 얘가 아닌 이유들이 있었어야 돼. 알겠니? 됐어요? 자, 2번 봅시다. 얘도 똑같아. 자, 해보자. 근데 빈칸이 초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를 뒤에 있는 걸 해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윤주씨, 서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투명 의자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야? 알았어. 자, 해보자. There is one magical price. 뭐가 있냐면, 자, there is there라는 항상 주어가 뒤에 있습니다. 그쵸? There is there라는 주어가 항상 뒤에 있죠. 그냥 하나의 마법과 같은 가격이 있습니다.
that we don't evaluate. 자, 뒤에 거는 수식해 준 거죠. 우리가 평가하지 못하는 evaluate 이런 단어 모르면 찾고 써야 돼. 알았지? 숙제로 드릴 겁니다. 단어 모르는 단어 다 찾아오라고. 제가 저 시험도 볼 거거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지는 못하는 마법과 같은 가격이 있대. 뭐와? 여러분, the same의 특성. same은 항상 앞에 더가 있어요. same은 항상 앞에 더가 붙어 있어. 그리고 뒤에 짝꿍으로 누가 잘하냐면 as가 잘해요. different의 짝꿍은 from이거든요. 근데 same은 as랑 친해. 뭐뭐와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s는요. 됐어요? 윤지 괜찮아? 오케이. 자, 어쨌든 이것도 뭐라고 해석하면 돼? 다른 가격과는 같은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마법과 같은 가격이 있다야. 뭔가 가격인 것 같긴 한데, 그죠? 가격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net price. 자, 노란색 체크할게요. 하나, 둘.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짧은 글에서 중요합니다. 야, 패러프레이징 조심하라고 했었지. 같은 말 반복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같은 의미가 혹은 단어가 2번 이상 반복되면 이건 무조건 중요할 수밖에 없어. 소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의미가 2번 반복되면, 2번 이상 반복되면 무조건 중요한 거야. 기껏해야 6문장, 7문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글 안에 2번 이상 반복된다? 중요한 거야. 유념하고 가야 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걸 해석하면서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 이 말이 핵심이구나. 이게 반복되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가격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내가 찾아야 될 정보는 가격에 대한 정보야. 근데 가격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바로 나오구나. 그 가격은 free. 가격에서 free는 뭐야? 자유로운이라고 하면 안 돼. 뭐야 이거? 공짜지.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공짜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공짜라는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는 알면 돼. 얘가 소재야. 얘에 대해서 그 쓰는 생각이 뭔지를 찾아야 돼. 때때로 그것은, 공짜라는 그 단어는 lead you, 자, 이끕니다. 너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끕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정보, 자, 뭐야? 공짜가 이끄는 것을 찾으면 돼. 내가 공짜가 어떤 걸 이끄는지를 찾으면 돼. 너한테 어떤 걸 이끄는지 찾으면 돼. 자, imagine. 파란색 체크하세요. 파란색. 내용이 설명할 게 많죠? 초반 부분이라서 그래요. 초반에는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근데 지식을 하나씩 채워놔야 되네. imagine이 제가 왜 파란색 쳤냐면, 밑에다 써볼게. 우리가 예시 나열 구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예시 나열 구조. 예시 나열 구조가 뭐냐면, 처음에, 자, 일반 진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와요? 예시 나오겠죠. 구체적 사례라고 쓸게요. 구체적 사례. 예를 들어 하고 구체적 사례가 나옵니다. 일반 진술과 구체적 사례인데, 자, 일반 진술과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 진술이 난이도가 상일 수도 있어요. 일반 진술 딱 해석했는데 뭔 말이야? 이런 경우들이 많아.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 사례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반대도 마찬가지야. 일반 진술이 난이도가 굉장히 하야. 그러면 구체적 사례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 진술이 이해가 되잖아? 그럼 굳이 밑에 사례는 읽을 필요가 없겠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앞에 있는 일반 진술이 해석이 잘 되면 뒤에 건 굳이 읽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앞에 있는 일반 진술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거 구체적 사례에서 증거를 담아서 요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높은 확률로 누가 주제예요? 일반 진술과 구체적 사례 중에 누가 주제야?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가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제문을 찾을 때는 얘만 딱 확인이 되면 닭고로로 가도 될 정도로, 그쵸? 닭고로도 가도 될 정도로 얘가 중요한데, 자, 근데 예를 들어라는 표현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시에 대한 표현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쓰세요. 1번. 당연한 것들이죠. For example.
For instance. 이건 너무 기본. For example가 For instance는 너무 기본적인 애죠. 됐어요? 자, 2번. 자, 이제부터는 좀 낯선 애들입니다. 2번은 구체적 사례. 구체적 사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이거 예시로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아. 햄버거는 했어. 갑자기 여러분 패스트푸드가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햄버거는 했잖아. 그럼 그 중에 조금 더 구체적 사례 아니야? 그런 건 예시일 겁니다. 예시가 중요한 거야? 주제에서? 아니야. 위에 있는 그 말이 더 중요해.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야. 알겠니? 근데 구체적 사례는 지금 수십 번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은지야, 안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 있죠. experiment, 실험, research, 연구, study, 연구, 폴은 여론조사라는 뜻이 있어요. 여론조사. 이런 애들도 여러분 실험, 연구 이런 것들도 다 예시입니다. 파란색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나왔다? 앞에 문장 중요한 거야. 마지막 네 번째. 자, imagine 상상해봐라. 명령문으로 나온 거 있죠. imagine 상상해봐라. suppose 가정해봐라. 말해봐라. think 생각해봐라.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도 예시입니다. 명령문으로 나온 거. 자, 너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 예시야. 그래서 꼭 예를 들어라는 이 for example과 for instance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2번, 3번, 4번 그런 애들도 예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위에 문장이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올라가 보면 imagine 나왔죠? 이거 예시입니다. 그럼 위에가 뭐였어? 여러분 주제예요. 그럼 나는 고를 때 이게 공짜가 이끄는 것인데 결국 그게 주제였어. 자, 상상해봐. 네가 여기서는 빠르게 읽어. 우리 빨리 이거 공짜가 머리 끄는지만 빨리 찾으면 되니까. 이제 완급 조절이 가능하죠. 내가 어떤 정보만 알면 되는지 아니까. 네가 쇼핑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선물을 위해서. 자, 컨셉 생각해봐라. 자, which of인데 which가 의문문일 때는 이렇게 의문문일 때 뒤에 of가 나오잖아. 이때 of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야. 중에서. 자, 이러한 두 개의 offer는 제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동사 자리에 쓰면 제안하다지만 이런 두 가지 제안 중 어떤 것을 네가 선택할지를 생각을 해봐라. 두 가지 뭔데? 첫 번째 10달러짜리 선물이고요. for free 공짜. 자, 공짜 조심. 우리는 아까 말했죠. 공짜라는 그 가격에 대해서 그게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공짜로 나온 자 10달러짜리가 있어. 그리고 20달러짜리 선물이 있는데 걔는 비용이 얼마야? 7달러야. 자, 써보면서 가면 돼. 10달러짜리인데 얘는 공짜고 20달러짜리가 있는데 얘는 얼마야? 7달러로 비용이에요. 7달러. 요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한 거야. 자, 근데 우리 빨리 찾아야 돼. 공짜인 게 뭔지를. 만약 your first instinct, 너의 첫 번째 본능이 instinct 본능이죠. 자, 계속 나온다. same 앞에는 더가 항상 있다고 했고 뒤에 as 짝꿍이라고 했어. 뭐뭐와 같다면이야. 여러분들의 첫 번째 본능이 다른 사람의 것과 같다면, 즉 너가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take the first option, 첫 번째 옵션을 가져갈 거야. 뭐야? 10달러짜리를 공짜로 가져갈 거야. 즉 그게 공짜 옵션이죠. 아직은 이게 머리 끄는지 아직 안 나왔어. 공짜가 결국 머리 끌어? 뭐 그걸 선택한다는 건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도우 체크 그러나죠.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도우 뒤에 쉼표 찍혀서 나오면 얘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doesn't make any sense, 전혀 납득이 안 돼요. 그렇잖아. 왜 지금 10달러짜리가 공짜고 그럼 난 10달러 정도 이득을 본 거고 20달러를 7달러에 산 거면 난 13달러를 이득을 본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이거 첫 번째 걸 선택한다니까. 그래서 when you look at it, 네가 다시 본다면 너는 볼 수 있어. 자, 20달러 선물이 is actually 실제로는 더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너는 결국 13달러짜리 선물
서티피케이트를 공짜로 얻는 건데, 그런데 자, 그러나가 더 중요하다 했었죠. 뒤에서 이것은 숨겨진 것이다. 단어 free라는 단어에 의해서 숨겨진 것이다. it은 뭐야? 이게 공짜죠. prevent A from B 뜻이 뭐야? chance. 예방. 그렇지. A가 아니야. prevent 예방하다고 했지만 여기서 prevent A from B, keep A from B, stop A from B 뜻이 뭐였어? A가 B 하는 걸 막다. 외워야 돼. 공짜는 당신이 분명하게 생각하는 걸 막아요. 중요하죠. 자, 위에서 내가 말했지. 아까 말했죠. 공짜는 이끌어요. 너가 이렇게 하는 걸 이끌어요. 그럼 나는 밑에서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찾아요. 너가 뭐 하는 걸 막아?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공짜야.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위에 녹색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돼. 화살표를 쳐야 되더라. 깨끗하게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과 반대말이 나와야 돼. 반대말을 써야 돼. 그죠? 힌트가 없이 그냥 답 고르면 안 돼. 답 몇 번이니? 그거 하면은 알죠. 몇 번이야? 분명하게 생각하는 걸 못하게 한대. 누구야?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건 뭐야? 몇 번이야? 채원아? 네. 몇 번이야? 나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쓰시. 정현아, 뭐가 맞아? 1번이지. 아니, 분명하게 생각하는 걸 못하게 한다니까. 뭐야? poor이지. 좋지 못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지. 자, 만약에 모르겠으면 속어보러 봐. wise shopping. 현명한 소비, 현명한 쇼핑을 못하게 한대. 현명한 쇼핑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 3번 quick calculation. 좋지, 그러니까 빠른 계산. 아니죠. 계산 빠르게 한 거 못하게, 뭐 계산 빠르게 한다. 못하지. 그거 아니죠. 완벽한 만족감. 만족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그냥 불필요한 구매. 이것도 아니죠. 그렇지? 이상한 결정을 이끌도록 한다는 거야. 공짜가. 그렇죠? 공짜는 너를 이상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 줄 거야. 그게 말이 되니까 1번을 가셔야지. 만약에 틀린 친구 중에 2번 고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반대야. 근데 말했지. 내가 반대는 오히려 매력적인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익숙하거든. 뭔가 현명한 쇼핑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2번 절대 안 되고. 당연히. 반대니까. 2번은 반대라서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반대가 될 만한 그런 어떤 부정어구가 있었으면 그러면은 답이 2번이기도 하니까 조심. 됐나요? 됐어요? 자, 얘가 지금 이제 빈칸 푸는 방법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숙제로 드릴 건데, 문제 풀어오라고 숙제로 드릴 건데, 풀어올 때 여기다가 뭐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밑줄을 치고 화살표를 하든 내가 한글로 쓰든 표시를 해서 가져와. 그냥 답만 띡 체크해오는 건 난 숙제했다고 인정 안 할 거니까 제발 여기다가 내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답을 골랐는지 한글로 쓰든 밑줄 쳐서 얘 때문에 얘다 라고 했든지 체크해서 가져와. 그거 안 하면 숙제 안 한 걸로 할 거야.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해오시냐? 3, 4번만 해오세요. 3, 4번만 해오십시오. 다음. 자. 길을 알았고요. 뒤로. 우리 킬러 문제 3총사 다 가져왔습니다. 킬러 문제 3총사 다 가져왔고요. 얘 푸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요거 고등학교 2학년 자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순서 보자.
자, 순서 펴보세요. 순서랑 삽입은 사실 문제 푸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순서와 삽입에 관련돼서 둘 다 푸셔야 되는데, 일단 순서 첫 번째 보이는 힌트부터 쓰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힌트고 얘는 무조건 문제 풀 때 체크를 하십시오. 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난 문제 안 푸는 거라고 칠 거야. 보이는 힌트 첫 번째, 자,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다들 아시죠? 뭐 예를 들면 however, for example부터 쓸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라서. 근데 이거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니까 미리 공부를 해와. for example 나왔어. 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A와 B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이걸 이제부터는 이 연결사 지금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아까 근데 설명했습니다. A는 어떤 내용이 와, 얘들아? 아까 필기했잖아. 예를 들어 예시 나열구조 앞에 뭐 나온다고? 일반 진술이 나오고요. 아니면 주제일 수도 있다고 했었어, 그지? 일반 진술 아니면 주제. 그러니까 약간 포괄적인 단어를 써.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써. B는 어떤 말이 나와? 구체적 사례가 나오거든.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는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구체적인 걸로 딱 얘기한다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가야 돼. 이제 앞으로 내용이 이게 과연 일반 진술과 구체적 사례의 관계인 건가 확인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 두 번째, however. 이것도 쉽죠. however. 정연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역접이라서 반대예요. 근데 반대인데 그냥 반대가 아니야. 반대도 두 가지 종류의 반대가 있어. 첫 번째는 아예 소재가 다른 놈이 툭 튀어나온다든지, 그치? 동물들은 요러요러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러요러하다. 소재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들. 두 번째, 소재는 뭐해? 같아. 소재는 같아. 동물들은 요러요러해. 그런데 또 다른 동물들은 요러요러해. 자, 부연 설명이 좀 반대인 경우들이 있죠. 그치? 소재는 같지만 부연 설명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 이렇게 반대입니다. 반대가 어떻게 반대일지는 그건 몰라요. 세 번째, 자, in addition. 뜻이 뭐죠? 게다가 혹은 더욱이 인데, 자, 얘도 A와 B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A와 B의 관계. 채원아, 주제는 같겠니 다르겠니? 주제는 같아야지, 당연히. 소재는 다른 거가 나와야 돼. 게다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는 성인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피자는 비만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자, 게다가가 중간에 꼈잖아. 햄버거와 피자 사이에. 피자나 햄버거나 둘 다 패스트푸드지. 얘들이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똑같아. 하지만 위에 거는 소재가 뭐야? 햄버거. 밑에 거는 뭐야? 피자. 소재가 달라진다고. 살짝 다른 말을 해. 큰 틀의 주제는 다르지는 않지만. 이게 맞는지 확인하면서 가야 돼. 알았지? 이거는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나중에 해석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순서삽입 문제 푸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in other words. 이거 무슨 뜻이야? 다른 말 맞아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러면, 자, 질문. 연서야. A랑 B.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응? 같아요. 맞아요. 주제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소재는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다가 더욱이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also 같은 애들이랑은 살짝 다른 놈이야. 그러니까 얘는 주제는 같지만 소재는 살짝 달라졌잖아.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namely, that is to say,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똑같은 말입니다. 아예 똑같은 말이야. 근데 왜 똑같은 말을 왜 할까? 질문.
왜 똑같은 말을 왜? 강조. 왜? 중요하니까. 그 주제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처음에 내가 딱 설명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어떤 내용을 딱 설명했어. 그때 너희들 눈빛이 흔들려. 막 이러면서 눈빛이 흔들려. 아이씨, 즉 다시 말하면 하면서 다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왜 다시 설명해줘? 이해가 안 갔어. 중요하니까. 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중요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앞에 문장을 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즉 다시 말하면 하면서 뒤에 문장 나왔잖아. 둘 중 앞에 문장이든 둘 중 뒤에 문장이든 둘 중 하나만 이해하면 돼. 그지? 그지? 그렇게 해서 써먹으면 됩니다. 이놈은. 하나만 더 할게. Therefore. 자, 그러므로는 녀석이죠. 그러므로. 요 놈은 A와 B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니까 앞에는 쓰세요. 원인이고요. 뒤에는 뭐예요? 결과예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 원인과 결과면 어떻게 봐야 돼? 자, 결과 이렇게 보는 게 좀 쉬워요. 결과를 먼저 해석해. 그리고 거기다가 왜? 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앞에 걸 해석해봐. 그럼 말 되면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가 맞아요. 지각을 했다. 벌점을 받았다. 인과관계니? 맞지? 왜냐면 봐봐. 벌점을 받았다. 왜? 지각해서. 말 되지? 그럼 인과관계야. 이거랑 얘랑 애들 중에 자꾸 헷갈려하는 애들 있어. 은근히 자주 보다 보면. 알았지? 그래서 일부러 저거 해보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추가로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걸어 닫을게. 더 있지만 자, 이게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자체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각자 역할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독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연결사 끝. 두 번째 보이는 힌트. 자, 보이는 힌트 두 번째는 자, this 이것저것이야. this 이것이죠. 이건 저것은 뭐야? that. 근데 this의 복수가 뭐니? these. 윤서 이제 쓰고 있니? that의 복수가 뭐야? those. 그 다음에 하나 더 쳐 such까지. 다 그러한 이런 뜻이야. 얘들을 우리가 지시사라고 합니다. 지시사라고 하는데 얘들만 나와도 밑줄 치면 좋지만 사실 뒤에 명사까지 나오면 완벽합니다. 너무 쉬워져요. 뒤에 명사까지 나와주면 너무 쉬워져요. 이러한 동물들은 했으면 앞에 그런 동물들이 나와야 돼.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이 명사까지 나오면 같이 우리 파란색으로 쳐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명사. 대명사는 뭐 he, she, it, 뭐 그녀, 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건 얘예요. they, their, them 이런 놈들 있죠. they 별표. 물론 he나 she 가지고도 쓸 때가 가끔 있어. 한 100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 뭐 그거 가지고 쓸 수 있는 애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별로 못 쓰고 they가 아주 쓰임이 좋습니다. they는 어때야 돼? 조건이? 앞에 앞문장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 당연한 말이지. 복수명사가 있고 그 복수명사를 이 문장 여기 뒤에 문장에다 갖다 넣었을 때 말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돼요? 그러면 이제 복수명사를 쓸 수 있죠. 이게 보이는 힌트입니다. 세 가지. 두 번째, 자, 보이지 않는 힌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힌트는 그거예요. 그 뭐라고 하죠? 같은 소재끼리 묘기.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썼어. 그럼 짜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짜장면이 나와야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짬뽕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짜장면은 짜장면끼리 묶고 짬뽕은 짬뽕끼리 묶어야 돼. 근데 짜장면 짬뽕 하면 안 돼. 순서삽입 문제에서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킹콩을 가지고 예시를 들었어. 그치? 그러면 킹콩에 대한 예시가 끝나야 그게 마무리가 제대로 돼야 뒤에 새로운 말을 할 수 있거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알겠니? 자, 같은 소재끼리 묶기. 이렇게 해서 순서삽입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순서와 삽입이 공통이거든? 근데 순서는 여기다 하나 더 써. 끝말잇기 같은 녀석입니다. 끝말잇기 같은 녀석이야.
그리고 관계가 A보다 B가 먼저예요. C보다 뭐 A가 먼저예요. 이 관계가 두 개만 찾으면 답이 나와요. 관계가 두 개만 찾으면 나와 답이. 그래서 정답률이 은근히 얘도 잘 처음에 뭐 관계 하나만 찾으면 정답률이 확 올라가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아예 버리지 마십시오. 할만한 애야 얘는 그나마. 끝말잇기인데 뭐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자, 차키, 키위, 위풍당당.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자, 차는 차끼리, 키는 키끼리, 위는 위끼리, 뭔가 이런 식으로 딱 끝말잇기 같은 느낌이 돼야 돼. 약간 그 모양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야. 우리 퍼즐 맞추는 것처럼, 직소 퍼즐처럼 맞추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1번, 2번, 1번만 한번 해볼까?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1번 먼저 한번 해석해볼게. 근데 하는데 있잖아, 방법은 알려드릴게. 처음에 여기를 해석을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A의 첫 번째 문장, B의 첫 번째 문장, C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보이는 힌트, 보이지 않는 힌트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밑줄 치면서 하세요. 내가 확인할 거야, 니네. 지금 풀 때 보이는 힌트 위에 거 있었지? 파란색으로 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걔네들을 다 체크하면서 푸세요. 지금은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그 체크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시작. 다 하신 분은 밑에 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만 보자. 1번부터 해석해보자. 자, 저기 첫 번째 제시문 해석 잘하라고 했었지. 해보자. 심지어 남성과 여성들은 근데 어떤 애들이야? Who say 말하는 애들이죠.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야. They never cry 까지 걸어다 줘야 돼. 그래야 이 문장의 동사인 can remember가 주어 동사로 나오지. 해석 잘 하셔야 돼. 끊어. 이거 수식어들 괄호 잘 치시고, 수식어 괄호 치는 것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소재는 뭐야? 자기네들이 울지 않는다고 말하는 남자와 여자애들이야. 소재는 체크. 우리는 순서를 고르는 거지만 주제 파악이 더 돼 있으면 확실하게 됩니다. 그쵸? 체크해놓고. 여튼 우리가 결코 울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들은요, 되게 기억해요. 뭐를 우는 것을 아이 같은 것으로서 여깁니다. 우는 건 애기들이 하는 거야. 오케이. 자, most of,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은 probably think, 아마도 생각합니다. probably는 아마도죠. 뭐라고 생각해요? It is normal.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이건 많이 봤죠? 가져진 주어야. It is normal for men and women. 자, 남자들과 여자들이 뭐 하는 것이 정상이야?
To cry at certain time. 특정 시기에 우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 이제 우리 끝말잇기 할 거야. 대부분의 우리는 생각한대. 남자와 여자가 특정 시기에 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대. 됐어요? 자, A번. 연서야,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뭐죠? For example. 잘했습니다. 자, for example은 앞에 어떤 정보가 나와야 된대? For example은 기억하면서 가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알았지? 일반 정보가 와야 돼. 그 다음에 뒤에가 뭐가 와야 돼? 구체적인 사례가 와야 돼. 예를 들면 볼게. What would you think of? 자, 무엇을 네가 생각했니? 뭐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Who cried over? 자, 울었던 성인이죠. 뭐에 대해서? Losing a card game. 카드 게임을 진 것에 대해서 울었던 성인에 대해서 너 무엇을 생각하니? 라고 했어. A번은 답이니 아니니? A번이 연결되니 안 되니? 절대 안 돼. 왜? 위에서는 뭐 했어? 특정 시기에 우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한 예시면 그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특정 시기에 우는 것은 정상이다라는 말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얘는 일단은 예를 들어라고 나왔는데 그것과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일단 물음표 쳐봐. 확실치 않으면 B번 볼게. B번에서 자 윤지야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B번에서 뭐죠? however는 보면 안 돼. 왜냐면 봐봐 다시 봐봐. however는 두 번째 문장이야. 우린 첫 번째 문장 안에서만 찾아야 돼. 알겠어?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다 첫 번째 문장만 보는 거거든. 근데 그러나란 놈만 중간에 있어도 보면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 짜장면 하다가 이제 짬뽕으로 바뀌는 순간일 거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however 그러나 애들은 중간에 나와도 쓸만한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거 말고 앞에 문장에서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은찬아 있어 없어? 뭐예요? Such a sad situation. 제가 such도 치라고 했었죠. such. this, that, those, such 뒤에 명사까지 나오면 아주 좋다. 그러한 슬픈 상황에서 자 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럼 앞에 어떤 상황이 나와야 돼? 슬픈 상황이 나와야 돼. 얘들아 지금 슬픈 상황이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한 슬픈 상황이라고 했으면 슬픈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B도 돼? 안 돼? B도 안 돼. C 보자. 자 C에서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으면 얘기해. 어디야? Such times. 아이고 파란색. Such 은근히 많이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에. 그럼 앞에 그러한 시기에가 나와야 돼.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심지어 장려할지도 몰라. 그들이 뭐하도록 울도록 장려할지도 몰라. 그들이 울도록 장려할지도 모른대. 자 그러한 시기에. 그럼 그러한 시기는 맞아요? 여기? 자 certain times랑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지? 자 그러면은 C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조금 더 가볼까? C에서 자 예를 들면 자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든 거야 지금. 자 특정한 시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울게끔 하도록 장려하기도 한다야. 예를 들면 우리는 그저 let people cry 사람들이 울게 해요. When a family member died 가족 구성원이 죽었을 때 가족 구성원이 죽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울게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C가 처음인 걸 잘 모르더라도 우리 아까 읽었지? 지금 요거랑 C의 마지막이랑 자 끝말잇기 해보자. 누구랑 잘 어울려? A랑 A의 첫 번째와 B의 첫 번째 누구랑 잘 어울려? 누구? 아니 빨리 나와야지. 자 C에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문장과 A의 첫 번째와 B의 첫 번째랑 누가 잘 어울리냐고. B지. 야 A를 나왔어. 예를 들어야 이거에 대한 자 슬픈 사람 가족 구성이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울게끔 내버려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야 카드게임 진 것에 대해서 우는 성인에 대해서 생각해봤냐 이거잖아. 이거 말이 돼? 자 그럼 왜 B야? 왜 B야? 왜 B야?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슬픈 상황에서 울지 않는 애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한 슬픈 상황이 위에서 나와야 된다 했었지. 걔가 누구야? 얘잖아. 가족 구성이 죽었다.
그럼 C 다음에 무조건 B가 와야 돼. C 다음에 B는 무조건이야. 그치? 내가 만약에 C가 맨 처음에 와야 된다는 거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C랑 B는 무조건 묶어놔야 돼. 그럼 CB 묶어놓은 거 빼고 다 주면 돼. CB. 자, 1번과 5번 중에 하나야. 근데 아까 뭐가 좋다고? A의 위치가? 뒤에. 자, 뒤에 오는 게 좋아. 자,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답을 골랐잖아. CBA 골랐잖아. 제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만 간단하게 빠르게 해석만 해. 대충이라도. 그러면 확신이 하고 넘어갈 수 있어. 어쨌든 가족 구성을 주었을 때는 울게 내버려둬라. 자, 울게 내버려. 그런 슬픈 상황에서 누가 울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말했지, 여기서 흐름이 바뀌는 경향이 있다 있었어.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 하냐, 이러한 관점, 눈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항상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흐름이 짜자면 하다가 짬뽕 나온 순간이야. 우리는 때때로 성인들 어떻게 우는 애들이야? 이거 찍찍이죠?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우는 성인인데, 성인들은 뭐예요? lose their respect to other. 다른 사람의 존경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카드 게임 져가지고 울고 있는 성인 어떻게 생각해? 뭐 이거잖아. B 다음에 C입니다. B 다음에 A입니다. 그죠? 그럼 B, A니까 그 확실하게 답 5번 고르고 넘어가면 돼. 이것까지 하면 절대 안 틀려. 애들이 자꾸 이걸 마지막 확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그러다가 실수로 틀리지.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얘도 4번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자, 다음. 자, 우리 삽입 한번 해봅시다. 삽입. 문장 넣기라고 돼 있죠? 자, 문장 넣기는 필기할 건 요거밖에 없어. 우리 아까 순서나 삽입에서 다 필기 다 했습니다. 얘도 보이는 힌트, 보이지 않는 힌트 갖다 써보면서 하는 거야. 자, 문장 삽입으로는 얘는 비약 찾기입니다. 비약 찾기. 애들이 문장 삽입을 순서보다 삽입을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 왜냐면 선생님 3번과 4번 이쯤에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3번인지 4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 대충 위치가 이쯤인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얘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둘 중에 하나. 그치? 나름대로 해석을 통해서 봤을 때 그때 분명히 아까 말했던 보이는 힌트랑 보이지 않는 힌트 가지고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거 답이 없으면 안 돼. 토익처럼 정답이 공개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얘는 전국적으로 정답이 다 공개된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게 문제가 나오면은 까이기 바빠요. 무조건 힌트가 나와야 돼. 알겠니? 근데 얘는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게. 위에다 쓰세요. 밑에 쓰세요. 1번 앞에 얘를 먼저 해석하십시오. 그러니까 1번 앞에를 먼저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 얘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전화기들은 때때로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 얘는 쉬우니까 상관없지만 이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 뭔 말이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왜냐면 문장 중간에 있는 걸 갑자기 꺼낸 거니까.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얘를 먼저 읽으면, 우리 말했지, 소재는 언제 나온다고 보통? 그래, 소재가 1, 2문장,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보통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소재가 이미 나온다는 걸 인식하고 이게 소재구나 하고 판단한 상태에서 얘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해. 그래서 1번을 얘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얘를 읽어봐. 그리고 보이는 힌트, 보이지 않는 힌트 최대한 찾아봐. 자, 1번 볼게. 전화기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애야 하고, 전화기 이야기구나. 소재는 전화기야. 그치? 전화기가 시간을 절약해주는 애네? 이게 그 스승의 생각이야. 그치? 자, 근데 2번을 읽어볼게. 여러분, 2번 이 제시문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누구죠? 보이는 힌트. 아이, 요거 읽고 요거 읽으라니까. However, 체크. 됐어요? 그럼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온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근데 반대되는 내용이 소재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소재는 같지만 그거에 대한 글쓰기의 생각이 달라지는 녀석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전화기는 때때로 뭘 낭비해? 많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해. 이거는 전화기인 건 똑같지. 근데 뭐가 달라진 거야? 소재에 대한 글쓰기의 생각이 바뀐 거야. 됐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자, 전화기는 근데 좀 너무 쉬워. 얘는 사실 위에 것까지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애 하다가 여기서는 시간을 막 낭비하는 애에 대한 이야기겠지. 이건 쉬우니까 제가 할게요. 자, 이메일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거 대신에 전화기에 참여한다는 거. 자, 전화기에 참여한다는 게 이 글의 소재라고 했어. 몰라도
내가 말했죠. 그냥 전화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전화기는 허락해. 당신이 뭐 할 수 있도록 정답을 즉시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이거 타임 세이버의 역할 맞아 틀려? 맞지? 우리는 지금 뭐 하냐면 각각 문장별로 1번 앞에 뒤에, 2번 앞에 뒤에, 3번 앞에 뒤에, 4번 앞에 뒤에 우리는 다 비약을 찾는 거야. 됐어요? 아니 뒤에 갑자기 데이가 나오는데 데이를 가리킬 말이 바로 앞에 문장에 없어. 그럼 얘가 비약이야. 의심되면 갖다 넣어보면 돼. 1번에는 있었어 없었어? 보이는 힌트가? 없었지? 이건 보이는 힌트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건 뭐야? 시간을 절약해주는 애지. 즉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 했었으니까. 자 2번 뒤에도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대신 스피킹은 자 is definitely 분명히 더 빨라요. 뭐보다 writing보다. 그럼 여기서 스피킹은 뭘 상징하는 거야? 스피킹은 뭘 상징하고 writing은 뭘 상징하는 거야? 이게 이해되면서 읽어야지. 스피킹은 여기서 뭘 상징하는 거야? 말하는 게 더 빠르대. 이건 전화기지, 그지? 전화기야. 전화기를 쓰는 게 분명히 더 빠르대. 뭐보다 글 쓰는 것보다. 글 쓰는 건 여기서 뭘 상징해? 이메일. 그렇지. 이메일 쓰는 거를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전화기가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빠르게 즉각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타임 세이버잖아. 비약이 없어요. 계속. 3번 뒤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없지. 해보자. 자주 너는 자 얻어요. 원하지 않는 전화기를 얻습니다. 근데 너의 시간을 빼앗는. 자 타임 세이버야? 의심하시면 돼요. 잉? 갑자기 왜? 지금까지 타임 절약해준다며 이 소리 하다가 갑자기 왜 갑자기 시간을 빼앗는다는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의심스러우면 갖다 넣으면 돼. 그러나 전화기는 때때로 시간을 낭비한다. 그래서 너는 원하지 않는 전화기를 받을 때가 있다. 너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답은 3번이야. 근데 자 4번 뒤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있어요. 예를 들면가 있죠.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이 뭐야 돼? 원하지 않는 전화기를 얻었다.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너는 받을지도 몰라. 전화기를 누구로부터?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센터로부터 이런 거 뭐 전화기만 예시 너무 딱 좋잖아. 그치? 너무 잘 어울려. 오리젠플이 너무 잘 어울려. 그럼 괜찮은 거야. 비약이 없는 거야. 5번 뒤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얼쏘지. 또 아니면 다시 뭐라고?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야. 주제는 같아달라. 주제는 같아달라. 같아. 소재가 달라. 자, 또한 전화기는 뭘 요구해? 여러분들의 손의 사용을 요구해. 그리고 그것은 뭘 어렵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어렵게 만들어. 그러면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둘 다 뭐에 대한 주제는 뭐였어? 전화기를 쓰면 여러분들을 시간을 빼앗는다. 에 대한 주제는 변하진 않지만 밑에 내용은 위에 내용은 뭐였어? 불필요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는 순간 한쪽 손을 못 쓰니까 다른 일을 못 한다잖아. 그래서 얼쏘의 역할 너무 잘 쓰였다. 이것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 지금은 답이 이미 3번에서 나왔기 때문에 4번, 5번을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치? 원래 그렇게 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여기 4번까지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숙제고 이것도 숙제. 그 문자 이거 하나씩 뒤에다가 포개해 주세요. 포개서 이거 한 번만 찍어줘. 뒤에 포개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찍을게요. 포개는 어떻게 이거 숙제입니다, 여러분. 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32번까지 보세요.
32번까지 들어오세요. 좋지? 아유. 이거 32번까지 풀고 채점까지 해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순서 삽입 빈칸에서 각각 첫 번째 페이지까지는 다 풀고 오는데 내가 말했던 대로 풀으셔야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생했습니다.